네, 8살짜리 아이와 어머니를 성폭행하려던 50대 선모 씨가 검거됐습니다.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막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미수범이라서 교도소에서 곧 돌아온다며 법을 비웃기까지 했는데요. 먼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이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. 모녀 있는 집 노린 거 맞나요? 아이 있는 집 노린 거 아닙니까? 죄송합니다.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? 미안합니다.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. 여기 일부러 그 모녀 있는 집만 노린 거예요?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신가요? 정말 흉난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미수여서? 죄송합니다. 체포될 땐 큰 소리를 치더니 저렇게 미안합니다,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사실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. 전자발찌를 차고 어머니와 아이를 성폭행하려 했다고요. 예, 맞습니다. 10일 밤 9시 40분인데요. 네.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50대 어머니와 8살 된 딸을 성폭행하려 했던 사건입니다. 이건 아주 지금 충격적인데요. 왜냐하면 시간도 9시 40분 초저녁이고요. 그리고 실제로는 1층과 2층 이렇게 살고 있어서 아는 사이였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침입을 한 것인데요. 8살 아이가 이제 도망을 나와가지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 위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. 네. 그러면 어떻게 범인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에 어머니는 TV를 보면서 졸고 있었다는 거죠? 예, 맞습니다. 이 남성은 모녀가 사는 주택 1층에 새들어 산 적이 있습니다. 집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던 건데요. 지금 CCTV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. 조끼 차림의 남성 보이시죠? 바로 사건 당일인데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이 CCTV에는 모두 담기지는 않았습니다. 사건 당일에 이제 모녀가 사는 다세대 주택 담을 넘어가는데요. 네. 이 담을 넘은 뒤 계단을 거쳐서 이 모녀가 살고 있던 TV를 보고 있던 2층으로 들어간 겁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모녀가 살았던 집에 한 6개월간 저렇게 같은 건물에 살았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잘 알았던 거군요.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아는 이웃에게, 아는 사이인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했을까요? 이웃 주민들에게 이 남성이 평소에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시커먼 놈이 나오길래 그 소리 딱 잡았대. 야한 놈이야. 여기 살던 놈이야. 계속 올 정도로 대신 말 붙이고 불가고요. 이게 다 싫어해. 예, 하나씩 술 먹고 띵밥 먹고 춤을 울고 180도로 돌아가고 보인 것이 없어. 뭐 차는가 뭐든가 사고 와서는 얘기를 주고 돈을 10,000원짜리 줬다 이것이요. 판단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에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굉장히 술꾼이었다 한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. 근데 유독 이 아이한테는 돈이나 과일 등을 주기도 했다. 또 이렇게 얘기해왔어요. 그거는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네.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는 이 존재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네. 사람이죠. 그러니까 네. 뭐 술 먹고 행패 부리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아이들에게 용돈이라든가 먹을 것을 평소에 줬다라고 하는 것은 네. 이 소아기호증 환자들이 주로 그런 그 행위를 많이 해요. 미끼를 던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의 어떤 그 인간적인 친밀도를 형성을 시켜놓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아이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공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네. 적지 않은데요.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머릿속에 그런 어떤 성적 욕구가 항상 있었다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범행 시각도 오후 9시 몇 분이라고 한다면 네.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술을 좀 마신 상태이긴 한데요. 네. 이 지리감이 있는 즉 1층에 새를 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 집 구조를 다 알고 있는데 네. 지리감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런 종류의 그 성범죄자들은 일단 발동이 되어 있는 그 성적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네. 본인 스스로가 제어를 못해요. 주체하지 못하는 주체를 하지 못해요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위험한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자발찌도 뭐 채워놓고 하는 그런 네.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데요. 그것도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살던 구
거주지였기 때문에 네. 그쪽에 접근하는 것과 또는 10시 이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전자발찌를 관리를 하는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전자발찌의 사각지대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국 이 남성 검거되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전자발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아이와 이웃들의 대처 덕분이었는데요. 직접 그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었으니까 내가 올라갔지. 아줌마 찾고 막 그래. 나 해가 없어. 나 아줌마 얘는 울고 그래갖고 내 살려고 갔지. 그런 일이 하고 이제 우산 쓰고 올라가 봤지. 문 열자마자 내려오는 거예요. 그래갖고 아저씨 모르는 사람이 와서 때린다고 믿고 나왔지. 응. 그러니까 이웃이 바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정말 힘듭니다. 예,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. 네. 그 아이를 성폭행하려 했고 아이가 이 남성의 그 입 주변을 물어서 다행히 좀 모면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 내려왔는데 네. 아래층에 사시던 주민이 그 비명을 듣고 바로 또 네. 다급하게 뛰어 올라가서 이 남성을 검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네,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그 용의자, 범인의 입 주변을 물어서 그나마 용의자가 약간 범행을 주저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궁금한 게 평소에 이런 행동이 정말 누군가 나를 성폭행하려거나 뭐 시도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궁금하거든요. 저는 사실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왜 그러냐면 이 8살 정도 되면은 이 성인에 비해서는 키가 굉장히 작을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정컨대 이 아이가 범인의 입을 물은 것이 아니라 네. 그 범인이 입을 갖다 댔기 때문에 물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이와 연관돼 가지고 과연 이 상황이 정말 저는 천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운이다. 저 범죄자가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히 이성을 상실해서 네. 그 아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좀 더 넓어졌다라고 한다면 아주 심한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네.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집도 바로 문을 열어놨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범죄자들이 아까 그 성적인 욕구가 발동이 되면 네. 어디 가가지고 문을 다 열어봐가지고 그 중에서 문이 열리는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범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문을 즉 시건 장치를 해놓지 않고 문 열어놓으면은 범죄 그 피해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최근에 한 아이를 납치해서 인질극을 사실상 벌인 것도 문을 열어놓은 집이었거든요. 여름철에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요, 이 성폭행 미수범이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과 피해자들이 향해서 오히려 뻔뻔한 말을 했다는 건데요. 직접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. 하지 못했다고. 나는 미수범이라고. 이제 나는 나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. 미수범이니까 나는 들어가도 얼마 안 살고 나온다.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고요. 조사할 때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내가 잘못했다고 합의하겠다고 잘못했다고 했다.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. 피해자들에게 나는 미수범이다. 얼마 안 있어서 교도소에서 나올 것이다.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. 네, 이 붙잡힌 당시 남성의 태도는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. 주민과 경찰을 향해서 나는 성폭행을 못한 미수범이다. 네. 나 교도소에서 얼마 살지 않고 곧 나올 것이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친 건데요. 근데 밤사이 경찰 조사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. 죄송하다. 합의하겠다며 그 당시에는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라면서 다소 반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. 네. 앞서 보인 모습이 워낙 뻔뻔해서 공분을 충분히 일으키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나는 미수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것이다 나름의 계산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. 거의 뭐 본인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네. 나는 내가 미수이기 때문에 형량도 어느 정도 자기가 고려를 하고 있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특징이 뭐냐면 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잔혹하고 또 강한 자에게는 상당히 비굴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누범이라든가 이 상습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게 그 양형 단계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좀 이제 그 사회와 좀 격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. 왜 그러냐면 이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요. 네. 높기 때문에 또 나오면 또 비슷한 저런 그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? 지금 보니까
사건 당시에는 큰 소리 치다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원까지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하거든요. 예. 어떻게 이 사람이 전과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전과 15범이거든요. 네. 그리고 성범죄만 또 보면요. 2010년에 성범죄로 징역 5년을 받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2015년에 만기 출소한 사람입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. 지금 네. 당장은 이제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죄송하다, 미안하다 저렇게 가는 것이 그나마 선처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요.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체포됐으니까 저런 입장을 하는 거지 혼자 반성해서 저런 말을 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. 네. 뭐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. 네, 강력한 처벌,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란 게 전자발찌가 이번에도 또 소용이 없었어요. 맞습니다. 이 전자발찌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성범죄를 막기 위한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인데요. 이 경우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. 하나는 지금 이 범행 장소가 이 주거지하고 가까웠어요. 그러니까 이 범인의 주거지하고 범행 장소 가깝다 보니까 원래가 이제 전자발찌에 경보기가 있거든요. 네.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. 언제 울리냐면은 그 여기 광주광역시인데 이렇게 경계를 광주를 벗어날 경우에 울리게 돼 있고요. 또 하나는 시간이 11시를 넘으면 울리게 돼 있어요. 네. 11시부터 6시까지를 보호관찰관이 감시하거든요. 저 전자경보기를 말이죠. 근데 지금은 9시 40분에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11시가 넘지 않았고 주거지가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발찌가 무용지물이 됐던 거죠. 네. 더군다나 이 사람은 2015년에 아까 만기 출소해가지고 전자발찌를 일부러 끊고서 훼손시켰던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전자발찌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졌던 것이고,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간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요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저렇게 위험했던 사람, 전자발찌를 훼손한 적이 있잖아요. 저런 사람은 계속해서 보호관찰관이 감시를 했어야죠.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. 네. 그런데 이 지역이 또 범죄 예방 사업 지역이었다면서요. 네, 이 범행이 발생한 이 동네는 법무부가 3억 원을 들여서 범죄 예방 마을로 꾸민 곳입니다. 한마디로 CCTV, 비상벨, 또 도로 반사경 같은 잠재적 범죄자들을 압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한 동네였는데요. 이번 사건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시설물들이 성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네. 전자발찌, 신상 공개, 그리고 범죄 예방 환경 조성까지 이 모든 것이 선 씨의 몹쓸 짓을 막지 못한 건데요. 다시 한번 촘촘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.